안녕하세요. 경찰 윤리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경찰 윤리 그 수업 이제 보면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고요. 12, 13, 14, 15인데 특별법 중심으로 경찰 윤리 부분을 보고 한 학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윤리에 지방자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 윤리하고는 좀 별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찰 윤리 부분은 윤리에 맞게 제가 따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부터 특별법 중심으로 문제를 좀 판례와 이론을 같이 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김영란법 아시죠? 중요한 부분 판례 한번 같이 볼게요. 부정청탁의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원칙이 있더라고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향응을 접대받으면 안 된다. 즉 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원칙이에요. 너무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볼게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이란 거는 법률 말은 법률. 법률과 법. 자, 조례와 규칙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거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에는 협의회 훈령, 일일 명령, 지시, 예규가 있어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법에 따라 위반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자치입법이랍니다. 자치입법. 하지만 김영란법은 조례 규칙까지 포함한다. 부정부패법에서는 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일정한 요건을 정해 놓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그 다음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이나 형벌부과에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이러한 것은 이 법령 위반, 뭔가 행정처분은 액션이죠. 행정처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에서 너 돈 내, 너 이거 하지 마. 위반하면 과태료 물릴 거야, 벌금 물릴 거야. 이게 행정처분이죠. 말 안 들으면 부과하는 거고. 위반해서 감경 면제하도록 이런 행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누구를 뽑는다, 승진시킨다, 어디로 좋은 자리로 전보한다. 인사에 관해서 법령에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 저 삼촌인데요.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다. 법령에 위반하여 각종 심의, 의결, 교정위원회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나 선발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되도록 나를 거기 보내줘. 위원 되게 해줘. 직위에 선정되도록 또 탈락시키도록 하는 행동은 안 된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 상을 받는 것,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탈락되도록 하는 것,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을 법령에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것. 또한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탈락되도록 하는 것.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한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하거나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하거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역시 안 된다. 와, 교수님, 할 만한 게 아무도 없네요. 맞아요. 돈을 받고 뭐 부탁받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자와 용역의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개의 가격,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하거나 교환, 사용, 수익 또한 점유하도록 하는 것. 안 된다. 각급 학교의 입학이라든지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것들. 병역 판정 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것. 안 됩니다. 계속 나오죠.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되도록,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는 것들,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들. 자, 1호에서 14호까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자, 쉽게 말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전부 다 부정청탁. 부정청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일항에 불구하고 다음에 나온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법이 적용 안 된다. 뭐냐면 청원, 민원, 사무 처리하는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그 밖에 다른 규정, 기준, 여기서 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한 건의하는 등 특정한 요구를 요구하는 것, 즉 법령에 따라, 절차에 따라 이건 괜찮다 이거예요. 두 번째,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공개한다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죠? 공개적으로. 선출자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공익적 목적,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정책, 사업,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것. 이거는 괜찮다. 공공기관의 직무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요구하거나 즉 정당하게
신청 요구하는 것들,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하는 것들,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것들, 질의나 상담 형식 등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은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직접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벗어나 또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는 것. 이게 남용, 벗어나, 위반하여. 이거는 부정청탁이다.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상대방,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경결권을 위임하는 지휘 감독이 있는 기관장,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라인은 다 책임이 있다. 법령을 위반하여란 이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명령이죠, 명령. 헌법, 법률, 명령. 절의 규칙도 포함되어 있죠. 대통령은 시행령령,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이죠. 부정청탁 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 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 위반 행위가 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법령 위반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 포함한다. 헌법과 법령 등 공표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 규범인 대통령, 총리령, 부령 등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부정청탁 금지는 이에 대해서 조례와 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 불표. 제가 발표한 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 금지 조항의 법령에 뭐한다? 포함된다. 자,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인데 그러면 법령에 해당할까요? 대통령령은 명령이고 시행령이죠. 법령에 어떻다? 당연히 포함된다. 예시, 인사청탁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정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정보 등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 벌칙,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탁을 공무원이 했어. 공무원이 안 했어. 안 해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공직자는 공직자 아닌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엄청 작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부탁을 하는 거는 과태료가 들어간 거는
과태료라는 거는 행정벌이잖아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죠. 행정질서벌은 전과가 된다 안 된다? 전과가 안 남는다. 그러면 부탁한 거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고 돈만 주면 끝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행동을 한 공무원, 액션을 한 공무원은 어떻다? 그 공무원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입건, 형사 처벌, 전과에 기록되고 감옥에 간다. 부탁하는 너희들은 상관없지만 공무원인 나는 쉽게 말하면 2년 이하 감옥 가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된다. 전과자 되고 영원한 전과자 된다. 공무원은 그래서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엄청난 차이죠. 그죠? 사례 하나 볼게요. 이렇게 판례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비주식회사. 이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3조 2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자, 공직유관단체다. 그러면 공직유관단체면 더 조심해야겠죠? 그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해도 안 되고 금품 등 수수를 해도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부정청탁하지 말고 돈 받지 말고. 청탁금지법 2조 2호 남목 1호 남목에 의해 공직자에 해당하죠. 맞죠?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위반자는 비본사 건설 사업처. 이게 본사야 본사. 본사가 있고 부처가 있죠. 시 부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 부장, 시부처 부장. 위반자 아들인 D가 2017년 하반기, 자, D가 있어요. 위반자 아들인 D가 2017년 하반기 B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 재용원이 합격하자 B 소속 면접위원에게 청탁하여 아들의 실무 면접 진행 과정에서, 자, C 부장의 아들이 D죠. 그래서 C 부장이 B에 잘 아니까 청탁한 거죠. 합격시켜달라고. 마음 먹고 2017년 11월 28일 밤 10시경 본사 채용 담당 직원 이에게 전화로 청탁하여 아들 D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했다. 아들의 면접 시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우호적으로 좀 잘 봐주시오 하고 평가를 부탁했어. 여러분 볼 때 시부장은 청탁했죠. 시부장이 청탁했으면 시부장은 청탁자니까 공무원에 해당하니까 3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가 액션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 처하죠. 이는. 그죠? 그러나 비감사실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위원들 핸드폰 통화 내역을 점검하던 과정에 면접번호 유출 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들 대상으로 자진 신고 기관 운영 결과 면접위원들로부터 위반자의 전화 청탁을
자진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위반자 아들은 7일날 예정된 실무 면접을 포기시키므로 최종 합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합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청탁은 완료했죠. 청탁은 기소가 됐죠. 처벌할 만해야죠, 우리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같은 법 5조 1항 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 승진, 정보 등 공직자 등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비의 채용 담당 직원 면접위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번호를 알아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 5조 1항 3호가 규정하고 있는 뭐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위반자에게 보고할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 23조 1항 1호는 5조 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공직자 등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맞죠? 그리고 그 행동을 했던 공무원에게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부정청탁행위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위반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위반자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공기업 부정채용은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일로 위반자에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위반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반자가 내부 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 단계에서 자신들의 반성하면서 아들의 면접을 포기시키므로 최종 합격은 이루어지지 않는 점,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은 없었던 점, 위반자가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권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누구누구 및 비에서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2003년 환경부 장관상, 14년 산업부 장관상을 받는 등 여러 수상 실적이 있는 점이 확인된 점 등은 위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재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23조 1항 1호, 제5조 1항 3호, 질서위반규제법 36조 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탁금지법을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그 올바른 경찰관으로서 올바른 이러한 그 행동은 경찰 윤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배우는 이유는 법과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금지하는 법률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